코모는 4-2-3-1 전형으로 두비카스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 공격 루트를 구축했다. 그는 포스트업과 세컨드볼 타이밍이 정교해 이선과의 연계가 매끄럽다. 보이보다의 폭넓은 활동과 니코 파스의 전환 패스가 측면 전개를 풍부하게 만든다. 풀백과 윙포워드의 동시 전진으로 2대1 구도를 형성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 루트가 다양하다. 이런 다층적 공격 구조는 상대의 라인을 넓히며 컷백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조율된다. 유벤투스는 3-4-3 전형으로 데이비드와 일디지 개인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로카텔리가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윙백 시스템은 공격 시엔 폭을 주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노출이 잦다. 3백은 중앙 안정감은 있으나 커버 범위가 좁아 코모의 풀백 전진에 취약하다. 결국 중앙과 측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하프스페이스 방어가 약점으로 남는다. 유벤투스의 구조적 약점은 측면 수비 커버의 한계에 있다. 코모는 보이보다와 니코 파스의 유기적인 침투로 이를 정확히 공략할 것이다. 결국 코모가 전술적 밸런스와 측면 주도권을 앞세워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는 4-3-1-2 전형으로 볼 근처 수적 우위를 철저히 활용한다. 보렐리는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폴로른쇼가 세컨드볼을 적극적으로 회수한다. 에스포지토는 전진성과 슈팅 타이밍이 뛰어나며 중원 점유율을 주도한다. 팀 전체가 짧은 패스로 압박을 풀며 상대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킨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볼로냐는 4-2-3-1 전형으로 임모빌레를 축으로 공격을 풀어간다. 그는 침투 타이밍은 예리하지만 박스 안터치 수가 줄며 효율이 떨어진다. 오르솔리니는 컷신을 자주 시도하지만 칼리아리의 압박 구조를 뚫기 어렵다. 오드가르드는 압박받을 때 패스 미스가 늘어나며 빌드업 템포가 느려진다. 결국 중원에서의 밀림이 경기 전체 리듬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는 점유 중심 전술로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고 갈 것이다. 볼로냐는 압박 대응이 약해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에스포지토의 패스 조율과 보렐리의 포스트 플레이가 승부를 가를 핵심이 된다. 제노아는 4-2-3-1 전형으로 하프코트 중심의 안정적 운영을 선호한다. 콜롬보는 피지컬이 좋지만 움직임이 단조로워 수비를 흔드는 데 한계가 있다. 그른베크는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압박이 강하면 템포가 끊긴다. 스탄치우는 세트피스 위력은 있으나 오픈 플레이에서의 전개 완성도가 떨어진다. 결국 느린 템포와 하프스페이스 대응 한계로 인해 공격 흐름이 단절되는 구도가 잦다. 파르마는 3-4-3 전형으로 좌우 전환과 빠른 침투 패턴이 완성돼 있다. 펠레그리노는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높이며 오르도네스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특화돼 있다. 베르나베는 이선에서 정확한 타이밍의 스루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의 흐름을 주도한다. 윙포워드와 풀백의 동시 전진으로 수적 우위를 확보해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흔든다. 결국 다층적 전개 구조로 제노아의 느린 수비 전환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제노아는 수비 안정성은 유지하겠지만 빌드업 템포에서 파르마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파르마는 오르도네스의 침투와 베르나베의 패싱 감각으로 경기 리듬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결국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앞선 파르마가 주도권을 가져가며 승리를 이끌 전망이다. 셀타비고는 3-4-3 전형으로 홈에서 라인을 높여 적극적인 압박을 가한다. 아스파스는 여전히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연계와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에서 압박과 볼 탈취 타이밍이 정교하며 전원의 시발점 역할을 한다. 모리바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 연결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리듬을 유지한다. 홈 특유의 응집력과 강한 압박 에너지가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인다. 소시에다드는 4-1-4-1 전형으로 원정 시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다. 오야르사발은 컷신 능력은 뛰어나지만 압박을 받으면 전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쿠보는 빠르지만 하프라인 압박을 뚫기엔 볼 간수가 부족하다. 투리엔테스는 전환 시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며 빌드업 리듬이 흔들린다. 특히 원정에서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셀타비고는 강한 홈 압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소시에다드는 압박 대응이 느려 리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전환 속도를 앞세운 셀타비고가 승리를 거둘 전망이다. 아탈란타는 3-4-3 전형으로 빠른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기반으로 한다. 스카마카는 포스트 플레이와 결정력 모두 탁월하며 대 케텔라이르와의 연계가 완벽하다. 파살리치는 세컨드볼 확보 후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를 가속화한다.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짧은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한다. 특히 전방 듀오의 침투 속도는 라치오의 뒷공간을 완전히 흔들 수 있다. 라치오는 4-3-3 전형으로 전방 압박 강도가 높지만 뒷공간 리스크가 크다. 카스텔리아노스는 압박은 활발하지만 연계 플레이의 완성도는 낮다. 자카니는 드리블로 공간을 만들지만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진다. 피사요는 전환시 간격 유지가 불안해 공수 밸런스가 쉽게 흔들린다.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늦으면 스카마카에게 뒷공간이 열리는 구조가 형성된다. 라치오의 압박은 공격적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 아탈란타는 빠른 전환과 침투 타이밍으로 라치오의 라인을 공략할 것이다. 결국 스카마카의 결정력과 대 케텔라에르의 움직임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 된다. 레반테는 5-4-1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경기의 리듬을 느리게 끌고 간다. 이반 로메로는 전방에서 활동 반경을 넓혀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세컨드 볼을 유도한다. 브루게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가하며 점유율 유지에 기여한다. 마르티네스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을 맡아 점유 기반 전술의 균형을 잡는다. 최근엔 인버티드 풀백 운용으로 중원 수적 우위를 확보하지만 박스 근처에서는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진다. 라요는 4-4-1 전형으로 점유율 중심 전개를 시도하지만 완성도의 편차가 크다. 데프루토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전개를 돕고 이시팔라조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템포를 조절한다. 로페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순환을 담당하지만 전진 패스 시도는 적다. 양측면 풀백이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을 좁히며 중원 밀집도를 높이지만 공격 전환 속도는 느리다. 결국 점유율은 유지되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침투 루트가 부족해 득점 연결이 어렵다. 양팀 모두 점유 기반 전술을 구사하지만 공격 속도와 창의성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공방이 길어지며 결정적인 찬스가 적은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서로의 전술이 상쇄되며 루즈한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헤타페는 5-3-2 전형으로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하며 안정적인 라인을 구축한다. 우체는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연계 완성도가 떨어진다. 리소는 후방 빌드업 시 안정적인 패스를 제공하지만 전진 타이밍이 느려 전환이 막힌다. 아람바리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지원을 담당하나 볼을 오래 끄는 습관이 있어 압박에 약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커버가 느려지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노출되는 약점이 드러난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전형으로 비대칭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적극 활용한다. 발베르데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미드필더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점유율을 주도한다. ���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만들고 비니시우스가 돌파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음바페는 전방에서 라인을 끌어내며 후반엔 호드리고와 함께 빠른 투톱 전환을 시도한다. 전체적으로 템포 조절이 완벽하며 압박 성공률이 높아 실점 리스크가 거의 없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술적 변주와 유기적인 공격 흐름이 완성 단계에 있다. 헤타페는 초반엔 버티겠지만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간격 유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발베르데의 인버티드 움직임과 음바페의 침투가 승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AC 밀란은 3-5-2 전형으로 빌드업의 완성도와 전술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다. 히메네스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세컨드 찬스를 노린다. 모드리치는 짧고 빠른 전진 패스로 경기의 템포를 주도하며 중원의 핵심 축을 맡는다. 풀리식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커팅인 움직임으로 상대 라인을 붕괴시킨다. 세 선수의 호흡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중원과 전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피오렌티나는 3-4-3 전형으로 나서지만 경기 내내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다. 모이스키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지만 후방 지원이 느려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구드문드소는 돌파력은 좋으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파지올리는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볼 소유가 길어 실수를 범한다. 3백 간격이 벌어질 때 풀리식의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고 수비 안정감이 무너진다. AC 밀란은 모드리치의 패싱 템포와 풀리식의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피오렌티나는 간격 유지 실패와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밀란의 중원 장악력과 공격 효율이 승부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